안녕하세요. 태클 매니아입니다. 실전 베스 낚시 입문 강좌 오늘은 3탄. 자, 1탄, 2탄에서 제가 그 로드, 그다음에 릴, 라인, 그리고 이 스피닝 릴에서 라인을 빼서 로드에 연결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으면 뭐가 필요하냐? 이 낚싯줄 끝에 연결해서 물에다가 던져서 베스를 꼬실 미끼가 필요합니다. 루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루어라고 하는데 가짜 미끼라는 뜻이고, 자, 그 루어를 어떤 거를 사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루어를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 책상으로 가서 자세히 보여드릴 거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누르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가시죠. 자, 일단 베스 낚시 그 루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있는지 대표적인 거 위주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먼저 그 베스 낚시는 루어 낚시의 여러 가지 그 대상어 중에 하나, 베스를 상대로 한 루어 낚시를 베스 낚시라고 하고, 베스 낚시의 본고장은 미국이거든요. 이게 루어 낚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생미끼를 쓰지 않는 건데, 미국에 보면은 이 베스 낚시 프로리그가 이제 전국적인 프로리그가 큰 게 2개인가 3개인가 있는데, FLW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거기서 생미끼가 딱 금지돼 있고요. 생미끼 쓰다가 걸리면 적발이 되면은 아마 선수 자격이 박탈될 거예요. 일본에도 베스 프로리그가 있는데 거기서도 선수들이 가끔 가다가 생미끼 쓰다가 걸려가지고 선수 자격이 영구 박탈되는 그런 일들이 아주 간혹 가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아마추어 낚시꾼들은 좀 베스를 정말 잡고 싶어서 내가 살아있는 지렁이를 던져가지고 잡고 그래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생미끼를 사용하는 낚시는 루어 낚시는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바다든 민물이든 생미끼를 던진다고 해서 무조건 잘 잡힌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떤 때는 지렁이, 새우 같은 거 반응도 없다가 바다에서 이제 메탈 지그나 타이라바 같은 거 물고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고기 마음은 알다가도 모르기 때문에, 자, 생미끼를 쓰는 건 루어 낚시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고, 자, 먼저 루어를 가장 크게 2가지로 나누자면은 이 플라스틱이나 고무, 재질로 만든 이런 진짜 살아있는 생미끼 같은 그런 걸 흉내내서 만든 이런 거를 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 베이트, 이제 한국에서는 흔히 웜이라고 하고요. 이런 웜 종류가 하나 있고, 소프트 베이트,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이나 우드, 메탈 이런 재질로 만드는 이런 미끼를 하드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크게 2개로 나누자면 하드베이트와 소프트베이트가 있고, 소프트베이트를 우리나라에서 흔히 이제 웜이라고 한다라는 거. 웜이 벌레죠. 벌레라는 뜻인데, 소프트베이트, 하드베이트로 나눈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도 각각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일단 하드베이트 먼저 말씀드리면 요거는 바이브레이션이라는 하드베이트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건 요거는 크랭크베이트라고 합니다. 크랭크베이트. 이렇게 물고기처럼 길쭉하게 생긴 거, 요거는 미노우.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그 수면 위에서, 그러니까 물 안으로 안 들어가고 수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액션을 주는 그런 하드베이트들이 있는데, 그거 탑워터라고 이제 합니다. 그다음에 자, 요거는 스피너베이트라는 거고요. 이거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고 또 잘 잡히는 그런 루어고요. 자, 이렇게 철사,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루어를 통칭해서 와이어 베이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피너 베이트는 그 와이어 베이트의 일종입니다. 요거는 프로그, 주로 이제 한여름에 쓰이는데 수면 위에서 움직이는 개구리를 흉내낸 프로그,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쓰이는 하드베이트들보다 사이즈가 월등하게 크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물고기를 주로 본따서 만드는 빅베이트. 빅베이트라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생긴 것뿐만 아니라 사실 요 밑에 있는 것들이 좀 사이즈가 많이 커지면 그것도 빅베이트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긴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요즘에는 그 스윙 베이트나 아니면 글라이드 베이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종류들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웜을 말씀드리면 웜도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요 웜 아까 보여드렸던 거, 요거는 길쭉하게 생겼죠. 지렁이처럼 스트레이트 웜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자, 스트레이트 웜인데 이거 이렇게 꼬리가 이런 식으로 꼬리가 달려 있는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어쨌든 스트레이트 웜이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 가재처럼 생긴 거,
주로 과제처럼 생겼는데 이거를 이제 호그웜이라고 하죠. 호그웜이라고 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크리처,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다라고 해서 크리처 웜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물고기처럼 꼬랑지를 이렇게 살랑살랑하게 만든 이런 것들은 쉐드웜. 이 세분화 시켜서 들어가면 굉장히 종류가 많고 끝이 없기 때문에 이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베스 낚시를 시작하는데 뭘 사야 되냐, 이 많은 것 중에 대표적인 것만 뭐 하나도 벌써 가지수가 10가지가 넘는데 이 중에서 내가 뭘 사야 되냐, 일단은 이 하드베이트 쪽은 베스 낚시를 좀 하신 다음에 쓰는 걸로 하고 이건 다 치우겠습니다. 자,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이 손쉽게 어렵지 않게 그래도 베스를 잡아볼 수 있는 거는 이 웜 종류고요. 웜도 낚시방에 가면 뭐 각 제조사별로 제품별로 해서 종류가 수백 가지 이상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뭘 사야 되냐 모르잖아요. 뭘 사야 될지. 그러면 낚시방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낚시방에서 이게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손님 하나를 붙잡고 저처럼 설명을 다 하다 보면 이게 도저히 장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오면 뭘 주냐면 요렇게 박스에 들어있는 루어 세트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종류별로 조금씩 두세 개씩 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걸 줘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면 다 잡을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그걸 주는데 제가 낚시하면서 이제 만났던 몇 명의 그 입문자분들이 이제 그런 박스를 들고 다니는 걸 봤습니다. 그 내용물을 봤는데 그거는 조금 좀 쓰기가 좀 그래요. 퀄리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 베스 낚시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박스 통째로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제가 찝어드리는 거 그걸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뭘 찝어드릴 거냐 하면 뭐 이미 베스 낚시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요것들은 치워버리고 얘네들은 아니고 얘네들 다 좋은 웜인데 일단 얘네들은 오늘 빼고요. 자, 제가 추천드릴 거는 이겁니다. 줌, 회사 이름이자 브랜드 회사 줌사의 이 제품 이름은 더블링거. 줌사의 더블링거. 자,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거고 이 웜은 국민 웜입니다. 이거는 베스 낚시 하시는 분은 거의 이걸로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국민 웜이고 입문자들이 초기에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안 좋은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잘 잡히고요. 베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 더블링거 요거 사시면 됩니다. 이거 장점 첫 번째 싸다. 이게 아마 5,000원, 4,800원? 이 안에 지금 15개가 들어있거든요.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굉장히 싸죠. 일단 가격이 되게 저렴하다. 두 번째,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품질이나 성능이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을 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좋은 원보다도 비싼 원보다 더 잘 잡힐 때도 있다. 자, 일단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스트레이트 웜이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이렇게 링 모양으로 쭉 들어가 있어서 요 사이에서 물이 요 사이에 있다가 빠지면서 기포를 일으키고 뭐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물속에서 저는 안 봐가지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잘 잡히는 건 맞고. 자, 더블링거 사시면 돼요. 그럼 이거를 낚싯줄에 어떻게 연결하냐? 그냥 허리를 묶어서 쓰냐? 그건 아니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낚싯줄에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일단 루어를 저희가 하나 골랐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 베스를 딱 낚을 수 있는 바늘이 필요하죠. 바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그헤드. 자, 이렇게 생긴 걸 지그헤드라고 하고요. 바다에서도 많이 쓰죠. 지그헤드. 두 번째로 자, 이렇게 생긴 바늘을 웜훅이라고 합니다. 웜훅.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렇게 생긴 훅을 다운샷 훅. 자, 미국에서는 드랍샷 훅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용어는 이제 다운샷 훅.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훅이고요.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쓸 거는 물론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처음에 쓸 거는 요 웜훅, 요거를 쓸 거예요. 요 웜훅이 이것도 제조사별로 제품이 다양한데 공통적인 거는 이 사이즈별로 있어요. 이렇게. 자, 사이즈별로 있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자, 웜훅이고 이렇게 생긴 거. 그다음에 사이즈가 1제로. 요거는 3제로, 4제로, 5제로.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제로 안 쓰는 이름 뭐냐? 1제로 바로 밑으로 작은 한 단계 작은 사이즈 1. 그 다음에 1보다 한 단계 작은 사이즈는 2, 4, 6, 8 이렇게 나갑니다. 자, 여기서 내가 쓰고자 하는 웜의 사이즈에 맞는 웜훅을 쓰면 되는데 제가 아까 꺼낸 거는 이게 1제로거든요. 사이즈가. 자, 그럼 이렇게 대보면 돼요. 훅을 어떻게 끼우냐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끼우는데
이 사이즈가 적당한 사이즈가 뭐냐 하면 요 훅이 요 절반, 웜의 절반보다 조금 앞쪽으로 한 3분의 1, 3분의 1과 절반 사이 정도가 가장 적정한 훅의 크기고요. 이건 1제로 너무 작죠. 자, 이거는 2제로. 요 정도가 딱 적성합니다. 그래서 요 훅을 뭘 사시냐 하면 이거는 제가 제조사 제품을 딱 찍어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훅은 웬만큼 다 좋기 때문에 여기는 없지만 사이즈를 2제로를 사시면 돼요. 웜훅을. 그래서 요 더블린 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면 됩니다. 자, 그럼 훅을 어떻게 끼우느냐? 훅 끼우는 방법은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 건데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끼워볼게요. 이렇게 한번 대보고 이 정도 훅이 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대보고 여기 보통 보면은 웜에 보면 다 이렇게 재봉선처럼 선이 쭉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자, 한번 대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끝에 요 동그란 부분 여기를 낚싯줄을 묶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리그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건데 리그 우리말로 하면 채비 루어를 낚싯줄에 연결해서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우리나라에서 프리리그, 프리채비. 프리채비란 말은 안 쓰고요. 프리리그라고 부르는데 그 프리리그는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일단 웜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훅에 끼워서 그리고 낚싯줄하고 연결하는데 이 낚싯줄에 싱커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싱커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애들 싱커입니다.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도 생겼고 작대기 모양으로도 생겼고 이건 스틱형 물방울형. 자, 이렇게 생긴 게 싱커인데 그 얘 요 사이에 낚싯줄 통과시켜서 얘를 체결을 하면 이제 이 싱커는 이렇게 쭉쭉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겠죠. 이 채비를 프리리그라고 하고요. 그 여러분이 시작하시는 채비는 바로 이 프리리그니까 이 싱커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싱커도 낚시방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딱히 어디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릴 필요 없고 대신에 무게가 있어요. 자, 이거는 10g짜리고 이건 7g짜리. 그리고 이거는 3g짜리. 저는 요 세 가지 무게를 갖고 다니는데 3g, 7g, 10g 갖고 다니는데 뭐 5g도 있고 14g도 있고 18g, 20g 다양합니다. 일단 제가 추천해드렸던 그 낚싯대가 ML대죠. ML대에 딱 맞는 무게를 쓰기 위해서는 이게 한 6, 7g 나가거든요. 요 싱커 7g짜리 쓰시면 두 개 합치면 14g.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이 익숙하지 않을 때 적절한 무게감을 주면서 좀 더 캐스팅이 잘 되도록 그래서 이 7g짜리 프리리그 싱커 쓰시면 됩니다. 자, 낚싯대 샀죠. 릴 샀죠. 라인 샀죠. 그 다음에 루어, 훅, 싱커 이렇게까지 사면 낚싯줄 연결해서 물가에 나가서 베스 잡을 준비가 끝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소품이나 용품들이 자잘하게 필요하긴 한데 그게 없다고 해서 낚시를 못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가장 최소한도로 낚시할 때 필요한 용품과 채비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자, 오늘 3탄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실전 베스낚시 강좌는 계속 올릴 거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